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1909개소에서 동시에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백신 안전성을 이유로 대통령이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며 압박을 해왔죠. 여당과 정부에선 백신 접종을 정쟁화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결국에 1호 접종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논쟁은 1909개소에서 동시에 접종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1호가 되느냐 보다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19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훨씬 중요하죠. 백신 접종을 두고 정치권만 논란인 것 같습니다. 정작 대상자의 94%가 접종을 희망했는데요.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다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과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인철의 시사경제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12년간 낙찰과 재경매를 거듭해온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가 사업 재개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낙찰업체죠. 신태양건설 박상호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끝으로 김성수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사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공급 지역이 어디로 될 것이냐 관심이 쏠렸는데 어제 신규 공공택지 3곳을 선정해서 정부가 공개했죠? 그렇습니다. 이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의 핵심은 뭐냐?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공공이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관심이 많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꼽는 것이 바로 공공택지 25만 호 물량의 입지입니다. 네. 앞서서는 이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투기 우려도 있고요. 또 지자체 협의 문제 때문에 두세 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곳 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3곳 약 10만 1,000호가량의 입지를 확정 발표한 건데요. 네. 우선 수도권에서는 광명 시흥지구에 7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지방 대도시 가운데에서는 부산에 18,000호, 광주에 13,000호를 각각 공급하게 되고요. 합쳐서 이제 25만 호 가운데 10만 호니까 나머지 15만 호의 경우에는 신규로 이제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4월경에 2차로 발표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나온 물량들은 내년의 상반기에 이제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5년부터 이제 분양을 개시하면 실제로 입주해서 사는 거, 입주는 아마 2028년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3곳을 발표했지만 광명 시흥지구가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예상했던 곳이다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3기 신도시로 서울 수요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규모가 굉장해요. 맞습니다. 일단 그 신규 택지 후보지 중에 늘 거론이 되어 왔던 곳인데 왜 또 광명 시흥이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대단위로 서울 인접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광명 시흥에 대해서 6번째
3기 신도시다. 네. 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 4.3배 수준인데요. 뭐 1기, 2기 다 합쳐봐도 그 규모 면에서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광명시흥지구는 아마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의도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만 서울생활권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점이 고려가 돼서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이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 도시로 되는 어떤 자족 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뭐 7만 호가 공급이 되면 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접하고 있는 여의도, 구로, 강남 대부분 이제 1시간권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족 도시를 건설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여기는 혹시 배드타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광명시흥을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7만이라고 했지만 이제 원주민들은 약간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광명 쪽은 이 구축,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네. 시흥은 그린벨트도 워낙 많고 공장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는데 정부가 이번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그래 이제는 팔고 보상이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지금 이 광명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민간 재건축은 굉장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이 인접해 있다면 가격이 혹시나 내 집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년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을 이 광명시 지구에 이제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도 거주민들이 반대라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주민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또 관건인 것 같은데 입주는 빨라야 2028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입주가 2028년이지만 일단 2023년부터 이제 선분양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수요를 미리 잡아놓을 수 있다. 확실히 이제 광명시흥지구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가운데서도 굉장히 서운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변수는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망입니다. 사실 교통망은 입주 전까지 마무리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교통 상황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부는 기존에 있던 지하철 1호선, 2호선, 7호선, 또 신안산선, 그리고 이제 GTX선까지 여기에다가 제2경인선으로 이른바 이제 경전철까지 신설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교통은 사실은 뭐 어떤 철도를 다시 하는 것은 뭐 10년 단위 굉장히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구성이 되면 뭐 정부는 서울 도심까지 20분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일은 굉장히 걸릴 것으로 보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지정된 신규 택지에 앞서서 이제 토지 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3기 신도시도 다른 지역의 경우 지금 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좀 조정하느냐 이 문제도 이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발표는 했지만 숙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한국은행이 현재 0.5%인 기준금리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그대로 유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밝혔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성적들을 보게 되면 이제 IMF 최악이었죠. 마이너스 1%.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수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상보다 강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역시 한은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이 코로나 3차 확산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정전과 같은 2.5%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통위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지난해 7월 이후 6차례나 동결됐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떤 완화적 이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건 그럼 아직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경기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단초는 마련이 돼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과연 백신 접종으로 완전히 가실 수 있는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갈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긴축을 하게 되면 돈의 흐름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자칫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아마 이제 한은으로 하여금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금리도 동결하고 전망치도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하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이제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대해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은 신호고요. 네. 그동안 경기가 확실하게 턴하는 것이 이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긴축을 하지 않겠다. 돈을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10년물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네네. 한국은행이 아무리 이제 이 통화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좀 불안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가 좀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로 올라서면서 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뒤따라서 또 한은이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점을 이제 한은은 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조금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불투명하다고 보면 금리 인상 앞으로도 조금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직 이제 시기상조라는 이제 시각이 우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물가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좀 오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산시장의 버블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과 가상화폐까지 대부분의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만에 하나 이제 한은이나 미국이 긴축에 들어서게 되면 이른바 이제 긴축 발작이라는 템테이션, 굉장히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돈의 흐름이 바뀌고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구태 위험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자, 이럴 경우 오히려 경기 회복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러면서 이제 통화 완화적 정책의 어떤 시그널을 줌으로 해서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방안, 이게 아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네. 쉽지만은 않지만 이제 한은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든 데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엔 인구기금이 지난해 집계한 통계 기준 세계 198개국 가운데 최저 출산 국가, 네. 가장 낮았고요.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조기 사망률까지 고려하게 되면 지금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여성 한 명이 평균 한 2.1명 정도 낳아야 돼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이런 추세로라면 지금 0.84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30년 후가 지나면 한국의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30년 후면 절반 이하요? 그렇습니다. 2050년이 되면 네. 문제는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출생자를 웃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 3만 3천 명이 줄어든 겁니다. 네. 이 역시 이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가장 큰 문제, 이 인구 문제가 굉장히 이제 현 정권뿐 아니라 다음 정권 중장기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을 굉장히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말은 많이 들렸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합계 출산율도 OECD에 비해 기준국 중에 많이 낮은 수준이었었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떨어진 건가요? 한 10여 년 더 됐죠. 우리가 아마 이제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너무 많이 낳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불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외동이가 있었고요. 네. 이제 결혼하더라도 노딩크, 더블인컴 노딩크,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말자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신에서는 지금 지구상에서 현재 출산율만을 놓고 보면 가장 먼저 인구가 사라지는 국가는 한국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군요. 예. 이게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져서 조금 더 가속화된 것 같기도 한데요. 맞나요? 코로나19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출산율이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럴 수도 그런데 있군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난 4분기에 더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을 좀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비단 아이를 낳아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육아, 교육, 주택 이런 문제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막 획기적으로 출산을 늘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인구 자연 감소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심각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정부가 좀 대책을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놔서 이제는 좀 인구가 늘었다 이런 기사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우리 두 손 마주 잡고 걷던 서울 하늘 동네 좁은 이화동 골목길 여긴 아직 그대로야 그늘 곁에 그림들은 다시 웃어 보여줬고 하늘 가까이 오르니 그대 모습이 떠올라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의 5월 햇살 푸르게 빛나던 나뭇잎까지 혹시 잊어버렸었니 우리 함께 했던 날들 어떻게 있겠니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의 5월 햇살 그대의 눈빛과 머릿결까지 손에 잡힐 때 선명해 아직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보여줬고 하늘 가까이 오르니 그대 모습이 떠올라 아름답게 눈이 부시던 그의 5월 햇살 푸르게 빛나던 나뭇잎까지 혹시
식당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대한민국 IT 기술 알아주죠. 초고속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정보통신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대요. 광희 씨의 이유 있는 오지랖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키오스크 앞에 어머님이 계셔? 가는 거예요. 두리번 길 찾는 아버님이 보여? 들이대요. 어디서나 디지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오지랖이라고요? 그냥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07년 동양 최대의 워터파크 리조트라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를 품게 했던 판타시온 리조트. 하지만 이듬해 부도, 2010년 재개장을 했지만 또다시 부도, 이후에 낙찰과 재경매를 거듭해오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새 주인을 만나 사업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판타시온 리조트를 인수한 업체죠. 신태양건설 박상호 회장 연결해서 현황과 숙제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무려 12년 동안이나 방치돼 온, 그래서 또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았던 곳 판타시온 리조트를 지난해 인수하셨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수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뭐 평소 리조트 사업에 좀 관심은 있었지만은 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는 12년 동안 방치되면서 경매에서부터 유찰까지 논란이 많았던 곳이라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뭐 결정적 인수 배경은 첫째 리조트 사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관광 여행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리조트 사업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 제 고향이 경북 고령입니다. 네. 같은 경북 지역에 뭐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가 흉물로 계속 방치될 경우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영주시에도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로 이름 바꾼 것도 네. 저희는 영주 시민하고 함께 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업성과 고향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인수를 하신 건데요. 지난해 1월 등기를 마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로 명칭을 변경하셨잖아요. 예. 사업 정상화에 돌입한다라고 뜻을 밝히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는 약 12년 동안 방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네. 붕괴 우려와 화재 기타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비 용역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은 정비를 하고 내부 청소를 하는 중이며 건물의 새 주인으로서 책임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후에 근데 1년도 더 지나서요. 네.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게 좀 불투명한 거다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 약 한 400일 정도 투입해갖고 네. 1차 공사를 우리가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차 공사는 추후에 우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1차 공사를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진단을 예,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수선을 하고 이러면서 400억을 들여서 1차 예. 공사를 일단 완료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차례 주인도 바뀌고요. 유찰이 계속돼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떻게 좀 향후에는 운영이 될까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그게 좀 어떻든 뭐 자금 계획도 충분히 돼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저희가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뭐 여기에서 좀 책임 있게 이렇게 그냥 좀 앞으로 이 시공을 할 그런 업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그리고 또 어떻든 이게 그 좀 영주 시민들이 상당히 열망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뭐 전부 다 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경매를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한 회사 생긴 일에 한 700개 정도를 준공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사업을 시작해갖고 중간에 그만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태도 예, 그래왔듯이. 저희 회사 신태한 건설에서는 단 한 번도 공사 시작해갖고 네. 준공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좀 높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또 영주 세계인삼 엑스포가 원래는 9월에 열리게 돼 있었죠. 그래서 좀 기대가 컸었는데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네, 영주 네네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에 맞춰서 정상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9월이면 정말 이제 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내년으로 미뤄지면은 저희가 1차, 2차까지 우리가 다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목표를 하고, 1차 지금 중단된 거 하고, 네. 2차 부지까지 우리가 2차 여하튼 콘도까지 저희가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1차는 리조트하고 워터파크 부분이고, 2차는 콘도와 자녀 부분 이런 것들이겠죠? 리조트, 워터파크,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센터 1차 부분입니다. 거기까지가 1차고요? 예. 그러면 6개월 후에는 1차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2차는 2차는 언제라고 하셨죠? 2차는 그 후에 바로 우리가 또 지금 착공해갖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는 건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판타지온 리조트가 동양 최대 규모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참 가슴 설레며 기다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요. 정상화가 모든 게 끝나고 정상화가 됐을 때 소백산 스파 리조트는 어떤 가치,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첫째는 영주 시민을 갖다가 저희가 적어도 한 수백 명 정도 고용을 할 계획이고, 일단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둘째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영주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그 셋째는 영주 농산물, 특히 인삼, 사과, 한우 등 영주 농산물 판매를 갖다가 어떤 전국의 여튼 판매망을 만들어 갖고 판매를 촉진하는데 우리가 좀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넷째로는 그냥 영주시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국세 지방세 있는 걸 갖다가 많이 납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시 재정을 갖다가 풍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영주시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아무래도 그게 영주시 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든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성화, 농산물도 판매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시 재정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대가 안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약 한 500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500명, 있고요. 네.
약 한 500명 정도 그 외에 이제 상가나 뭐 기타 이런 데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상당히 영주시에는 좀 그게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고 봐지고, 예. 네. 거기에 또 연관돼 갖고 또 하는 여러 가지 또 어떻든 뭐 하청을 받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상당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사업을 좀 재개하려면 시행사를 변경하고 또 재허가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절차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법규에 따라서 협의하고 진행 중인데 네. 영주시의 어떤 적극적인 일은 아십니까?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걸 갖고 어떻든 간에 서로가 한 마음으로 이걸 갖다가 정말로 공무원들께서도 뭐 영주시를 위한다는 그런 하나의 좀 신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호응을 해주시면은 이 사업이 빨리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분양권자 또 유치권자들의 이 피해 보상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시죠? 그 분양권자에 대한 거는 뭐 우리 아직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무슨 지금 말씀이시죠? 이제 네네. 뭐 진성인 경우에는 네.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어떤 구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어떻든 그게 선량한 사람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갖고 어떻게 서로가 좀 더 협조해 갖고 우리가 좀 구제하는 방향을 갖다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에 대한 거는 네네. 이게 지금 터무니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치권이 실제 있다면은 이게 간단합니다. 그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네네. 법원의 판결을 받아갖고 유치권 존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진짜 유치권이 있다면은 유치권 존재 소송을 갖다가 해갖고 판결을 받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말만 유치권이 있다 하고 뭐 지금까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하나의 그 판결문이든지 이런 말씀입니까? 유치권에 대한 판결문을 이야기합니다. 네네. 이런 네.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치권에 대한 걸 갖다가 이걸 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뭐 유치권 판결을 받아오면은 우리가 네. 거기에 대한 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일단 뭐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유치권에 회장님 대한 입장에서는요. 거는, 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법적인 절차를 검증한 후에 이루어지면 법적인 예. 절차에 맞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전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안델센 동화에 보면은 미운 아기 오리가 나중에 백조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미운 아기 오리처럼 이렇게 방치가 돼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거 백조로 어떤 변신을 시킬 그런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불리한 걸 갖다가 전화위복시켜 갖고 정말로 이게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영주 시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줬지만은 그것이 그 고통이 전부 다 어떤 행복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다음 또 저는 현재 사단법인 제부 대구 경북 시도민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경북 사람들하고 상당히 절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영주를 제2 고향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제가 어떻든 영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취미가 뭐냐면은 밤하늘에 별 보는 겁니다. 네. 제가 하여튼 본래 이게 좀 천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갖고 네. 지금도 천문학에 관련된 이 서적들을 많이 보고 있고 밤하늘의 이 별자리를 제가 다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를 다 알고 그게 항상
빌 보는 게 저는 큰 취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소백산 천문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한테는 아주 좀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수서원과 무량수전과 더불어서 아주 멋진 관광 명소가 되도록 제가 여하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요.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또 소백산 영주 스파 리조트도 잘 정상 운영이 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를 인수한 신태양건설 박상호 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안동공장에서 첫 백신이 출하가 됐고 이제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 물량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오늘부터 5일간 157만 도즈, 157만 도스라고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네, 감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명수로 따지면 78만 5천 명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네. 2회 접종 기준으로 78만 5천 명인데. 두 번 맞아야 되니까요, 네. 예. 157만 명이 일단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근데 이게요, 원래는, 그러니까, 2번 맞는 걸로 해서 75만 명분이, 출하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건데요. 3만 5천 명분을 더 늘렸어요. 네. 그만큼 증산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늘려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생산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혜택을 갖다 지금 당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5일 동안의 공급량이 3만 5천 명분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증산을 하면. 이런 게 이제 계약에서 따낸 것들입니다. 우리 안동에서 만들어서 또 안동의 지역 경기도 또 부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빨리 계약을 못 하느냐고 다그쳤던 언론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늘려서 빨리 접종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어느 분들이 접종을 맞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내일부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분들은 전국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자, 네. 또 종사자들입니다. 네. 내일 하루에는 대략 5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인원을 잡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의 독감 백신이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대로 된 주사기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갖다 접종하기 전에 예진 반드시 하고, 그리고 접종 이후에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관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지키면서 맞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대략 5천여 명이 맞게 된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동 공장에서 출하된 백신 물량은 전용 컨테이너로 전국으로 운송이 됐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제주에서 일어난 일 외에는 별다른 그런 사고들 같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쉽게 말해서 백신을 이동시킬 때 그 정해져 있는 온도를 지켜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제주에 간 백신 같은 경우는 원래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0.5도가 낮은 그 1.5도에서 처음에 보관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또 언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제대로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은 백신이 나왔다. 이거 폐기를 한다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있었는데 네. 대략 1,950명분 백신이 1.5도에서 좀 보관이 됐던 건데 동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또 0.5도 정도는 큰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네. 백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좀 저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 좀 우리 언론이 요즘 태도들이 참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적정 온도보다 수송용기 온도가 낮아진 이유는 그 냉매를 안정화하는 작업이 살짝 미흡하다 보니까 온도 이탈 사고가 난 거거든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수송되는 모든 콜드 체인에 문제가 있다든가 냉장고에 뭐 심각한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수송용기에 온도를 유지하는 냉매를 안정화하는 작업이 살짝 모자랐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체크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단순 실수라고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은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27일서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유통이 되는데 이 화이자 백신은 더욱더 까다롭거든요. 네. 영하 75도 안팎으로 까다롭게 보관이 되는 거라서 더더욱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낙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도 부분에서도 많은 언론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에 배송된 백신, 가짜 뉴스가 또 백신 접종을 방해하고 있어요. 워낙에 많이 가짜 뉴스가 지금 생산되고 있어서요. 오늘도 인천 경찰청의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 1개가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68세 여자 A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거든요. 네네. 이분이 어떤 짓을 했냐면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을 무려 33장이나 붙였습니다. 지난 8일서부터 이 백신 관련돼 있는 전단을 붙였는데 만수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일대의 버스 정류장, 가로등, 전봇대 등등에 가로 10cm, 세로 10cm가량의 전단지를 붙인 거예요. 이 전단지에는 백신에 칩을 넣었다.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네네. 이걸 이제 이 경찰이 14일 날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서 CCTV 등등을 확인해서 A씨를 붙잡았는데요. 이 전단을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가져왔답니다. 인천에다 붙였는데 대전까지 가서 이 전단을 받아왔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주장하기로는 교리 전단지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무학이고 글을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붙였다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데 뭐 대전의 안수기도 영상을 본 다음에 그 교회를 찾아갔다. 이런 말들이 다 좀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하게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장이나 붙인 거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의도를 좀 파악하고 싶은데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무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의사들까지 또 함께 동조하는 게 있었다고요? 예, 최근 들어서 특히 그 특정한 종교 관련돼 있는 SNS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들을 내용을 보면 가령 미국 내과 의사 캐리 마디가 유튜브를 통해 그 발표를 했던 코로나19 백신에 1960년대 낙태된 태아세포가 들어있다는 주장. 사실은 거짓말이죠. 지금 코로나 백신들은 세포를 합성을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mRNA 같은 경우는 아예 그 DNA 정보조차 없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근데 다만 이 모양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있는 그 뾰족뾰족한 그런 돌기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돌기에 대한 그 자체 면역 반응을 유도시킨 다음에 그냥 사라집니다. 파이자는 이런 형태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단백질을 합성해가지고 그
백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생백신이 아니라 합성돼 있는 그런 세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백신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태아 세포를 사용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백신 접종하려면 인체에 칩이 삽입된다. 칩을 어떻게 삽입해서 합니까? 백신 안에 무슨 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허위 정보들을 지금 일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유포를 하는데 거기에는 의사들의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서 더욱다른 현혹이 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이런 뉴스를 유포해서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혹시 이런 뉴스들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고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걸 또 일부 분들은 믿고 이걸 또 전파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예. 자칫 이게 접종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방역 당국도 대책을 좀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우선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직접 이 백신 관련 전문가인 교수님이 브리핑을 직접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알렸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TF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잘못 생각해서 클릭 한번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진들 중심으로는 무려 93.6%나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일반 국민들도 73%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만큼 백신에 대해서 안심하고 믿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 선진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